여러분, 요즘 계좌 열어보기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미국 반도체주는 웃는데 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계속 눌리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개미들만 항상 당하는 기분이 드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식 계좌마저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더 힘드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내 계좌만 왜 이런지 답답하실 텐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영상 안에 있습니다. 직장인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달 전 삼성전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윳돈을 모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가 오를 때도 심지어 엔비디아 관련 호재가 나올 때도 삼성전자는 이상하게 힘을 못 썼습니다. 김 과장님은 이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답해하다가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면 꼭 반등이 나오죠. 혹시 이 이야기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지금 완전히 다른 눈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 HBM사 탑재 용량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이걸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공급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 좋은 신호라는 거죠. 만약 한국 시장에서 똑같은 뉴스가 나왔다면 아마 하락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뉴스를 두고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는 최근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상승했는데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협상에 관여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은 이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미국 증시로 자금을 옮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 투자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론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끌어내리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주식 선물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주식을 팔지 않고도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눌러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흐름이 강화되면서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상한 하락 압력의 실체입니다. 대부분은 이 구조를 모른 채 그냥 시장 탓, 종목 탓만 하다가 지쳐서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와 실제 매매 동향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 주가를 12,000까지 제시했고 모건 스탠리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시기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바로 증권사의 리서치 부서와 실제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운용팀은 실제 투자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리서치 부서의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목표 주가 뉴스만 믿고 들어갔다가 실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최근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외국인들의 주식 선물 매도세가 줄어들고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신호가 도착됐습니다. 이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변동성 지수를 낮추기 위해 급격한 반등은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60에서 70 수준까지 내려와야 안정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해서 뛰어들 때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며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잠잠해지는 시점이야말로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전자의 150만원대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중요한 자리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포에 휩싸이면 좋은 자리도 놓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형주 말고도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의 회복입니다.
한때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인이었던 시장이었지만 외면받으면서 5월 말 1200선에서 7월 말 600선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용 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하락했던 만큼 빠르게 되돌아오는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토화됐던 바이오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50선까지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고 코스피가 안정을 찾는다면 900선 중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정작 매수는 개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원래부터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개별 기업 이슈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네이버 같은 대형주의 실적 흐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줄었고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는 지금 투자 확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당장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LG전자가 엔비디아 CEO와 다음 주 만남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실제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LG전자가 저항선으로 꼽히는 20만원대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남들이 팔 때 같이 팔고 남들이 살 때 뒤늦게 따라 삽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에 너무 집중해서 하루하루 지표만 들여다보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국인 선물 수급을 매일 체크하되 거기에 감정을 싣지 마세요. 숫자는 확인하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삼성전자 150만원대 같은 핵심 지지선을 미리 정해두고 그 구간에서의 대응 계획을 먼저 세워두세요.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평온할 때 미리 정해둔 원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셋째, 코스피가 정체되어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코스닥은 신용 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특정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면 지금이야말로 점검할 시점입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거나 방향성이 불투명한 종목은 비중을 조절해서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주가 뉴스는 참고만 하고 실제 수급인 주식 선물 동향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째,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조정이 온다고 무너지지 말고 조정 뒤에는 반등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만 예전처럼 화끈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흔들리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감정에 휩쓸려 손실을 확정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시장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이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